자, 안녕들 하세요. 다시 모르는 척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세법이 마지막 과목인가요? 다 하나씩들은 강의 들어보셨나? 저 질문한 거 맞아요? 다른 과목들, 그러니까 5개 과목들은 다 들어보셨나요? 그럼 뭐가 또 남았어요? 공법? 됐어요. 질문 괜히 해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6과목을 공부하는 건 아시죠?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세법이 됩니다. 세법은요, 매년 16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건 40문제가 나와서 부담을 많이 해. 부담을 많이 느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세법은 학원 들어오기 전부터 16개뿐이 안 나오니까 부담을 적게 갖는 분이 많아요. 부담을 많이 가지면 공부를 많이 하겠다는 뜻이고, 부담이 적다고 하는 것은 소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법이다 그러면 다른 과목은 공부를 많이 해도 어려운데 세법은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 대비 가성비로 따진다면은 이게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고, 또 16개를 다 맞으려고 공부하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형 탈모증 생겨요. 그러니까 16개 중에서 12개 이상만 맞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해서 60점 본전치기를 하는 걸, 이걸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시험 때까지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스트레스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해서 만점 필요 없고 12개 이상만 맞자, 이러면은 1년 내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라는 거, 그것만 안 받고, 매년 이렇게 공부하지만은 세법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왜?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공부를 해야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원하는 점수만 맞으면 되니까, 만점 맞는다고 해서 자격증 2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1장만 나오면 돼. 근데 왜 스트레스 받냐? 고득점 하려고 우기니까 그 점수가 안 나오면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세법 자체는 그냥 몇 개 이상만 맞자, 12개.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기출문제를 보면은 제일 어렵게 나온 게 1차에서는 민법, 2차에서는 공법과 세법. 특히 공법이나 민법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세법은 만만하게 봤다가 이번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하죠. 근데 재밌는 건 그건 다 뻥이에요. 공부했으면은 한 사람은 어려운 게 나와도 맞을 거 맞고 쉽게 나와도 틀릴 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16개뿐이 없으니까 소홀히 하고 있다가 제대로 된 문제가 나오면 한번 혼난다는 얘기죠. 그게 올해 기출 분석이 됩니다. 남들은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점수 맞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제가 이제 후기에도 올라온, 합격 후기에도 올라온 거 보면은 1개 틀렸어요, 2개 틀렸어요, 한 달 공부했더니 50점 맞았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한 달 공부했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 그동안 세법이 과락이 나와가지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걸 포기해야 되냐 어쩌냐 고생했다가 9월 달에 이제 전국 모의고사 해설을 제가 했거든요. 1년에 몇 번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해설하는데, 그 강의 듣고 9월 달에 듣고 시험이 10월인데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한 달 동안 해서 16개 중에 8개 맞았대요. 한 달에서. 그럼 진작했으면은 더 많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딴 데서들 보면은 항상 이 후기가 들어오거나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세법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고충을 얘기합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외울 것도 없어요. 시험에 지문에 앞으로 공부하면 알겠듯이 항상 힌트가 나옵니다. 한 힌트가 나오는 문제인데 점수를 못 맞으면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개강날이라고 해서 기초만 배운다. 전 그렇게 안 합니다. 개강날부터 시험 대비로 들어가자는 얘기죠. 빨리 해놓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른 중요 과목들 시간을 많이 할애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법은 미리 하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자, 그럼 한번 출발하는데 아주 분량도 적게 했습니다. 요것만 1년 내내 이 안만 공부하면은 그냥 스트레스 없이 12개 이상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526쪽 보도록 하죠. 526쪽. 자, 526쪽에 조세 총론이라고 나옵니다. 조세 총론이다 그랬으면은 이 중에 조세가 뭐냐? 이것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조세. 조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금을 조달하는 것을 조세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국가를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때 돈이 필요하죠. 이 운영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걸 조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세라고 하면은 세금을 조달한다. 세금을 징수한다. 세금을 걷는다. 다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알아둘 때 조세라는 것은 세금을 뜻하더라. 세금을 걷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조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공부할 것도 없어. 조세는 세금을 얘기한다. 끝.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세금이라 하고 공부할 때는 조세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조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세라는 건 세금을 뜻한다. 뜻한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요겁니다. 세금의 성격을 알면 쉬운데 여러분은 세금 중에서 세금과 관련된 법을 뭐라고 그러죠? 세법이라고 그래. 세법. 세금과 관련된 법규다. 그러면 세법이다 그러면 사회에서 많이 배우죠. 자동차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고 상속세도 있고 많아요. 이 세법이 많은데 이걸 다 배우면은 공인회계사 시험 보러 가고 세무사 시험 보러 가는 거야. 그럼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세금과 관련된 법규 중에서 일부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세법 중에서 요만큼을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부동산 세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많은 세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5개 위주로 공부합니다. 자, 5개 위주로 공부하는데 이거는 교재를 안 보셔도 됩니다. 항상 먼저 보셔야 돼.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순서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부동산을 거래한다 그러면은 사고 파는 게 맞아요? 팔고 사는 게 맞아요? 이건 상식. 사고 팔아요? 팔고 사요? 이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항상 순서가 있어요. 사고 팔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은 전화번호도 그렇게 하죠. 팔고 사고. 팔라고 그러면 팔 물건이 있어야 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 거래 순서는 사고, 보유하고, 팔고 이 순서대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 알면 벌써 반은 먹고 들어가죠.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은 5개 위주로 공부합니다. 5개가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사고, 팔고.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러 오기 전에 다 아실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물건을 사면은 내는 세금이 있죠. 그게 뭐가 되죠? 취득세. 들어보지 않았나요? 너무 얌전한 것 같아. 그럼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뭐가 있냐? 취득세라는 게 있죠. 내 거가 됐으니까 기분 좋게 세금 내라 이거야. 그 다음엔 내 거가 아니야. 전세 살기로 했어요. 전세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을 띄어먹힐까 봐 이걸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아파트 전세 입주해요. 1억에 전세 들어갔어요. 1억이라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절차가 뭐가 있죠? 사회에서. 1억이라니까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 30억짜리 아파트 전세 들어갔어. 남양주에 30억 보증금을 냈어. 이거 떼어먹힐까 봐 보호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는 절차가 뭐가 있죠? 확정 일자를 받든다든가 아니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정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냐? 등록 면허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뭐죠? 등록 면허세. 그 다음 재산을 샀으면 보유하고 있겠죠. 재산을 갖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이 있죠. 그게 뭐가 있죠? 재산 있으면 내는 거. 그래 그거예요. 재산세. 그 다음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집도 여러 채가 있다. 부동산 부자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요즘 굉장히 말썽이 많죠. 지금도 국회 개정안이 들어가 있어. 싸우느라고 지금 정신없어 통과도 안 되고 있어요. 요건 언제 통과가 되느냐? 요번 12월 말쯤 마지막 국회 때 새벽에 무더기로 통과가 많이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종부세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이 올해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갖고 지금 몇 명이 된다고 그랬죠? 종부세. 대한민국에서 종부세 납부할 사람이 12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많이 집값이 오른 거예요. 120만 명이 종부세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나? 앞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취득할 때, 이거는 가지고 있을 때, 야 세금 무서워서 안 되겠다. 나 팔아버릴 거야. 팔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가 있죠. 그래서 사고, 보유하고, 팔고 바로 사고, 팔고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세법 교재는 이 순서대로 짜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앞에 배우는 것이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끝나고 나면 보유 단계, 끝나고 나면 양도 단계. 그래서 교재 맨 앞에는 취득세고 맨 마지막은 양도소득세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요,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이거는 앞에는 쉽고 뒤에는 어렵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에 된 거지 어려워서 뒤에 된 게 아니라는 것. 단계가 활동이 사고 파니까는 마지막에 나온 거란 얘기죠. 오래전에 제가 교재를 낼 때 요걸 어렵다고 하길래 앞쪽에 집어넣었어요. 제일 처음에 양도 8구부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맨 마지막이 재산세고, 그랬더니 재산세가 어렵다는 말이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놨을 뿐인데 그렇게 선입감이 있다는 얘기죠. 수준은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너무 걱정하면 안 된다. 내용은 다 같다는 얘기죠.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배울 게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그 중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5개를 위주로 배웁니다. 이 5개를 1년 내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과정이 된다는 것. 그러면 뭐냐? 세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처음이니까 쉽고 나중이니까 어렵다, 이게 아닙니다. 맨 앞에가 제일 어려워. 맨 앞에가 뭐냐? 앞으로 배울 거야. 안 배웠어. 안 배웠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 세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총정리한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 조세총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총론이라는 건 배우지 않은 5가지 조세에 대한 것을 이론을 총정리한 걸 맨 앞에 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 배우지도 않은 건데 이론을 먼저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맨 앞에가 조세총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제일 어렵다. 왜? 앞으로 배워야 될 모든 조세에서 사용하는 이론을 한꺼번에 배우니까.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의 이론을 오늘 총정리하니까 오늘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거 배우다가 기절한 사람도 봤어요. 다만 뭐가 좋냐? 오늘 제일 힘든 걸 했지만은 이해가 되면은 앞으로 반복해서 또 나온다는 얘기죠.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용어를 오늘 다 배우는 거니까 오늘이 제일로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세총론이라고 한다는 것. 조세총론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조세총론이라는 건 조세에 관해서 배우는 이론을 총정리했구나. 이걸 조세총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세총론에서 이제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조세가 뭐냐? 조세라는 건 세금을 조달한다. 유치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조세금. 조세금 줄여서 조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뉴스에 조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조세 정책의 뜻이 뭐냐? 세금을 조달하는 정책을 얘기한다. 세금을 어떻게 걷겠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조세의 뜻이 뭡니까? 결국은 세금을 조달하는 건데 제일로 어렵고 제일로 중요한 게 4줄이에요. 이거 갖고 문제가 무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말은 뭐냐? 세금은 누가 조달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누가 걷어야 되느냐? 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과세 주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일 먼저 526쪽에 양괄호 1번 과세 주체 또는 과세권자라고 나오는 게 첫 번째죠. 이건 뭐냐 하면 요거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는 1년 내내 2개뿐이 안 배워. 세금은 누가 거둘 수 있냐? 딱 둘이에요. 누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둘 수 있다. 딴 사람들, 딴 단체는 세금을 거둘 수 없어요. 세금은 국가가 걷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걷든가. 그러면 국가가 걷는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세라고 얘기하죠.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국세. 국가가 과세한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면 뭐라고 그러죠? 지방세라 얘기합니다. 해서 맨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이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하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두세요. 그럼 도대체 조세에서 말하는 국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간단해. 세법에서 말하는 국가는 국세청 아니면 세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국가다, 국세다 그러면
국세청이 걷는다. 또는 세무서가 걷는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국세청은 관심이 없어. 항상 세무서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는 많이 배웁니다. 어려운 건데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죠. 광역단체는 어디를 얘기하죠? 광역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를 우리가 광역단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선거도 있잖아요. 광역단체장 선거,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이런 데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초단체가 있어요. 기초단체는 광역단체 밑에 뭐가 있을까요? 구청장이 되겠고 구청, 그 다음에 군청 또는 시청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것, 이걸 지방세.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고지서를 받아보는데 고지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고지서 보낸 사람이 우리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보내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방세가 되고, 남양주 세무서에서 왔다. 그럼 뭐가 되죠? 국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세무서가 보내왔다. 국세. 구청에서 날라왔다. 그러면 지방세. 이렇게 구별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맨 먼저 국세와 지방세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5개란 얘기죠. 그럼 5개만 오늘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순서, 교재 순서가 요렇게 사고, 보유하고, 팔고가 돼 있어. 그럼 여기에 맞춰서 국세냐 지방세냐를 나누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것 하나, 둘, 셋, 요걸 뭐라 그런다? 지방세. 자, 지방세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방세 유치하게 하나, 둘, 세 개니까 지방세는 3개가 있더라. 지방세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걷습니다. 뭐가 되죠? 국세가 된다는 것. 그럼 5개 위주로 배우는데 먼저 무엇부터 배운다? 지방세. 끝나면 뭘 배우는다? 국세.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다 그랬으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여기에다가 또 몇 개가 추가가 됩니다만은 얘들은 공부할 거 없어. 왜? 지방자가 들어가거나 지역자가 들어가면은 다 뭐가 된다? 지방세니까. 이렇게 이름 자체에 힌트를 다 준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지방세 중에서 3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죠. 뭐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것만 지방세라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 이외에 지방소득세라든가 지방소비세라든가 지방교육세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공부할 거 없어. 앞으로 배우면 되니까. 그럼 오늘은 지역자나 지방자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되더라. 끝. 그 다음에 국세는요, 우리가 배울 게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세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양도소득세 위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 배우는 게 종합소득세라는 걸 잠깐 배웁니다. 종합소득세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앞으로 합격하셨어. 개업을 했어. 그럼 사업소득이 생기겠죠. 그럼 1년에 한 번씩 세금 내야 돼요. 사업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격을 하시면 사업소득이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5월 달에 어떤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 종합소득세라는 걸 낸다.
그래서 소득세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양도소득세 많이, 종합소득세 조금. 그럼 이름은 다 똑같아. 소득세는 다 국세가 된다. 세무서에다 내야 되니까. 그럼 이 두 가지에다가 몇 개만 한번 추가할게요. 친해져야 될 것. 농어촌 특별세. 친해져야 됩니다.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이거 외우기 힘들어.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농어촌. 농어촌은 누가 관리를 들어가야 되죠? 국가가 관리해 줘야 돼. 농어촌은. 국가가 관리하니까 뭐라고 그런다? 국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교육세. 교육이다. 백년지 대계죠. 누가 관리해야 돼? 학교는 국가가. 그래서 국세가 되더라. 오늘이 무슨 날이죠? 수능시험 보는 날이죠. 올해 몇 명이 시험 봐요? 50만 8천 몇 명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좀 아니지만은 1년에 한 번씩 시험 보잖아.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도 똑같아요. 40만이 봅니다. 차이가 별거 없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고.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은 1년에 한 번씩 시험 보는 수능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은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돼요. 1년간 고생 많이 해갖고. 그래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시험은 공인중개사가 내년에 몇 월 며칠이죠? 10월 20? 항상 하루씩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29일 날 봤죠. 그럼 내년은 10월 28일. 내후년 10월 27일. 하루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8일 날 시험 문제가 되겠죠. 시험이 되겠죠. 오늘 개강날인데 벌써 시험 얘기하니까 가슴이 뛰어요. 그 세월 무지 빨리 지나갑니다. 엄청. 그리고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개강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왜? 평상시 몇 시간 동안 앉아본 적이 영화관 말고는 없잖아요. 영화관은 의자나 푹신하긴 하지. 그래서 한 달 동안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것만 잘 견디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세다 그랬으면은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되고, 이것 이외에 친해져야 될 게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또 하나 본다면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 큰 비중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은 여기 있죠. 인지세. 우리가 매매계약서, 여러분이 합격을 했어. 개업을 했어. 매매계약서 쓰죠. 여기에 첨부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인지가 있죠. 그 인지는 계약서에 첨부가 되는 거니까 국가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국세라고 얘기하죠. 해서 일반적으로 국세다 그러면 앞으로 배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위주로. 이 중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는 간단하게 큰 비중이 없어요. 그냥 국세더라. 이렇게 알아두고, 나는 좀 더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알아두시면 되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따라서 뭐가 된다? 국세가 되겠죠. 상속세와 증여세, 요거는 국세가 되더라. 끝. 그럼 교재 보니까 1번에 국세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상속세 및 증여세, 그 다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출제 범위에 제외가 됐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농어촌 특별세 친해져야 되고,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끝. 시험 볼 때까지 국세는 얘들만 알면 완벽합니다. 그 중에서 부담을 줄여준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것. 나머지는
1년 내내 요것만 배우게 됩니다. 끝. 그 다음에 2번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건 꼭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방자 들어가거나 지역자가 들어간 건 다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1년에 내는 세금 뭐가 있죠? 자동차세. 이것도 지방세에 해당하더라. 끝.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세냐 지방세냐 나눌 수가 있다. 그것만 알면 시험 때까지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 안에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것. 원래 개강날에는 이런 것들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하는 거야. 왜? 괴롭히고 싶어서. 대신에 이게 처음엔 힘들지만 이걸 벗어나진 않으니까 국세와 지방세를 알아두시면 된다. 자, 두 번째. 재정적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적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가 있느냐? 세금을 걷어들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건 걷어서 여기다만 써야 된다. 목적이 있어. 그럼 목적세가 되는 거고 목적이 없어. 아무나 보는 사람이 임자야. 목적이 없으면 뭐가 된다? 보통세라고 얘기하죠. 해서 거기에 보면은 양과로 2번 나왔죠. 조세의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보죠. 여러분 손 쓰고 싶어서 막 그런데 이거죠. 보통세다 그랬으면은 보통세다 그러면 여러분 쓰는 게 취미생활이니까 거기다 요건 써놔도 돼요. 뭐냐 하면은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일반 경비라 그러면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아무나 필요하면 갖다가 쓰는 거고 그 다음 요거 친해져야 되죠. 충당. 충당이란 말이 세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충당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 표현은 메꾼다, 퉁친다. 요걸 뭐라고 그러죠? 충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충당한다, 메꾼다, 퉁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비에 메꿀 목적으로 걷는 게 보통세인데 보통세는 공부할 거 없어. 우리 배우는 게 다 보통세예요. 그러니까 5개 조세를 배우는데 얘는 다 보통세야.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포인트냐? 목적세. 목적세다 그러면 특정 경비에 충당할 게 목적이다. 그럼 특정 경비는 무엇을 얘기하냐? 특별히 지정된 경비에만 충당, 메꿔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란 말은 요 세금은 걷어서 요 용도로만 써야 된다. 다른 데다 쓰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목적세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게 5개 위주로가 보통세면 목적세는 뭐가 있냐? 5개뿐이 없어요. 얘는 목적세는 시험 때까지 5개뿐이 없어.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얘는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여기 국세, 지방세 했던 것 중에서 이름에 힌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 나와 있어요. 목적세다 그러면 국세부터 볼까요? 목적세다 그러면 요거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이름에 나와 있죠. 얜 걷어가지고 어디다만 써야 돼? 그렇죠. 농어촌에만 써야 돼. 딴 데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나왔잖아. 농어촌에만 쓰는 특별한 세금이다.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여기서 배웠던 교육세. 교육세는 걷어서 어디다만 써야 돼요? 그렇죠. 교육시설, 학교시설에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딴 데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육세를 걷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교육기관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도 당분간은 뉴스 봐도 괜찮아요. 뉴스에서 난리가 나는 게 이거죠. 뭐냐면 예산, 내년 예산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예산이 많대. 왜? 교육세 걷어가지고 거기다 쓰니까 많이. 그럼 초등학생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러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인구가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 왜? 교육세 때문에. 이건 강제로 걷는 거니까 걷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된다? 경기가 좋아질수록 이 세금이 많이 걷죠. 교육세. 근데 초등학생 인구는 자꾸 줄어들어. 인구는 적지만 세금이 많으면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학교, 지방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초중고에서 줘야 될 세금 중에 일부를 어디다 준다? 지방대, 대학교에 준다고 그래서 지금 싸우고 밥그릇 주고 동생 거 뺏어다 형 주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현상은 이거예요. 인구는 초중고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많아. 그럼 돈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죠. 근데 대학교는 적어. 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더 배정을 해주겠다. 한 3조 정도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바로 교육세예요. 이 교육세를 걷어가지고 강제로 걷는 거니까 이것 중에 일부를 대학교에다 돌리겠다 하는 게 요 세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걷어가지고 학교에만 써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죠. 여기다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걷어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교통시설에만 써야 돼. 그 다음에 에너지 시설에만 써야 돼. 환경시설에만 써야 돼.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된다. 용도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세도 교육시설 기반업중에 써야 되는 거고 지방교육세는 걷어서 어디다 쓸까? 지방교육에만 쓰는 거야. 이거는 전체적인 거, 전국적인 거. 이거는 지방에 대해서만. 지방세 걷어가지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지역, 마지막이죠. 지역 자원시설세가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냐. 걷어가지고 시설 유지에만 써야 되는 거야. 딴 데다 쓰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첫날 배운 게 아니지만 끝장을 내보자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여러 개로 나와. 특정자원, 특정 있지만은 중개사 시험에는 소방분에 대한 것만 위주로 배웁니다. 그럼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소방분에 대한 거라는 건 걷어서 무슨 시설에만 써야 된다? 소방시설에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죠. 근데 재산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에 소방도로가 없어. 소방차가 들어오질 못해. 그럼 화재가 나면은 이거 재산상의 피해를 보겠죠. 했다가 구해서 소방도로를 만들었어. 그럼 소방차가 들락날락 할 수 있죠. 그럼 화재가 났을 때 이 건물도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소방차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가진 갑이라는 사람, 건물주에게 야, 너 소방도로가 생기니까 화재가 나도 너 혜택을 보잖아. 이러니까 너도 재산상의 이득을 보니까 소방도로 없을 때나 소방도로 있을 때나 건물의 재산적 가치는 달라지겠죠. 소방도로가 있으면 재산의 가치는 올라가지. 야, 너 이 소방도로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너도 얼마를 좀 부담을 해. 이게 바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되죠. 그럼 하나 미리 알아둡니다. 뒤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내는 사람이 추가로 부담하는 거예요. 재산세 안 내는데 재산상의 이득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오늘 알아두실 건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재산이 없으면 지역자원시설세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너는 소방시설 때문에, 소방도로 때문에 이득을 봤으니까 조금 더 내. 그럼 이렇게 거둔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디다만 써야 된다? 소방도로 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방차를 갖다가 필요하니까 소방차의 구입, 유지에만 써야 돼. 그러니까 소방시설에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만 있다고 이득을 보는 건 아니죠. 소방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쓰기 위해서 걷는 게 지역자원시설세다. 또 하나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배를 갖고 있어요. 배, 선박. 근데 여기에서 산에서 불이 났다. 산에서 불이 나면 뭐가 와서 꺼주죠? 산불 나면? 헬기가 와서 꺼줘요. 그럼 육지에서, 우리 동네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서 꺼줘요. 그런데 바다 위에 배에서 불이 나면 뭐가 와서 꺼줘요? 지금 그렇죠. 우리 지금 초등학교에서 병원을 가는데 머리가 아프면 어디 병원 가요? 목이 아프면 어디 가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강 위에서, 배에서 불이 났으면 뭐가 와서 꺼주냐? 배가 와서 꺼주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소방선이라 얘기하죠. 그 소방차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야, 배 주인아, 여기에 우리가 소방선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화재가 나게 되면 잽싸게 가서 꺼줄 수 있어. 그러니까 배주인들은 재산상의 이득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혜택을 보니까 니들도 세금 좀 더 내. 왜? 소방선을 사거나 유지할 때 비용 들어가니까 니들이 이득 보니까 니들이 좀 내. 걷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되죠.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내는 거야? 건물, 땅 위다 그러면 건물주. 그 다음에 바다 위다 그러면 선박주인.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따라서 걷어가지고 어디에만 써야 된다? 그 시설 유지에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미리 경고할게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누가 내느냐? 건물주인하고 선박주인만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지에서는 뭡니까? 구마다 소방서가 하나씩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다 걷어. 강제로. 근데 바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둘 수 있어. 근데 배가 없어. 소방선이 없어. 그럼 가서 불 꺼줄 게 없어. 그럼 지역자원시설세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선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만 거둘 수 있지, 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옛날 시험에 나왔다가 이제 슬슬 또 나올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소방시설에 대한 건 누구한테 걷느냐? 건물주인 아니면 선박주인이 된다는 것. 끝.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신다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누가 내야 될 자격이 있느냐? 재산세 내는 사람이 추가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만 있으면 재산세 낸다. 끝. 이게 아닙니다.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도 또 내야 되고,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도 또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붙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이거 말고도 뭐가 확 늘어나죠? 건강보험료. 확 늘어난다는 얘기죠. 물론 주민세도 많이 늘어납니다만은.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많다는 것. 지금 나와 있는 거에 지금 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년부터 우리 첫날이니까 막 얘기해요. 금투세가 있어요. 명세기세법 배우니까. 금융 투자소득세.
이걸 금투세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주식 투자했어. 개미 투자자. 그럼 주식 투자하면은 증권거래세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돼. 세금 2번 내야 돼. 근데 재밌는 건 소득세는 이익을 봐야 내는 세금이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양도차익. 그렇죠. 매매에서 이익을 봐야지만 내는 세금이야. 손해봤어. 그럼 양도소득세 내 안 내? 안 내는 거예요. 이익을 봐야 내는 세금이야. 근데 증권거래세는 뭐예요? 손해봐도 내야 되는 거야. 글자 그대로 거래세야.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 팔아도 다 거래세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다 폐지하자. 그리고 금투세를 징수하자. 개정됐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다 내는 게 아니야. 일부. 뭐냐? 1년에 증권을 팔아서 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만 내는 세금이야. 1년에 주식 투자해서 이익을 5천만 원 이상 보는 사람 많지 않죠. 개미 투자자들은 별로 없고, 그죠? 그런 사람들만 내라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경기도 안 좋죠. 개미 투자자들이 입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청원도 막 신청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당에서는 정치 얘기 잘 안 해요. 그건 세법상이에요. 여당은 이거 유예하자. 또는 폐지하자. 근데 야당은 이건 부자들을 위한 감세니까 이거는 유예하면 안 된다.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 싸우고 있어요. 내년 1월 1일 시행 얼마 안 남았는데 싸우고 있어. 근데 야당이 조금 말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걸 지금은 힘드니까 경기 안 좋으니까 유예를 좀 하자. 1년이고 2년이고 유예를 좀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세법에 이게 추가가 돼요. 소득세. 그래서 새로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예가 되길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 새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안 집어넣었어요. 자, 싸우고 있는 도중 유예가 지금 많이들 합의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 확정은 안 됐습니다. 늦어도 12월 말 새벽까지는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요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것 개정안도 지금 여러 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된 건 내년에 반영을 여기다 해줄 겁니다. 계속 많이 바뀌는 거니까. 대신 그 전까지는 요대로만 공부하시면 되죠. 얘랑은 이제 어떻게 돼? 안 되길 빌어야 돼. 금투세가 뭐라고 그랬죠?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세 일종 새로 생기는 거예요. 금융투자소득세는 뭐냐? 현재까지 확정된 건 1년에 수익 금액이 이익 본 게 5천만 원 이상이면 이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5천만 원 이상을 1년에 버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본전도 다 반토막 되는 난리인데 이제 슬슬 경기가 좋아지면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본 걸 메꿔야 되는데 세금으로 뺏어나가니까 불만이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총선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합격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법이 강화가 됐잖아. 부동산이 막 거래가 절벽이 되고 요건 총선이 다가오거나 어떤 표를 의식한 유권자들 때문에 완화가 될 거다. 근데 지금 완화책이 하나 둘 막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한 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내년에 공부해서 합격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2년 있다가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나? 2년인가요? 대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되면은 표를 의식해서 또 완화책이 나오죠.
항상 표를 많이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에 관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합격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야. 5년의 집권 시기가 있다. 그럼 5년 동안 계속 얼어붙은 게 아니에요. 얼었다 풀렸다, 얼었다 풀렸다. 왜냐하면 대선 중간에 총선, 대선, 지방선거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최종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하고 나니까 이것도 할 시간적 여유가 앞으로 없어요. 이제 유예가 됐다. 그럼 우리 박수치고 난리가 나.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유예가 안 됐다.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1월부터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목적세다 그러면 이름에 나오는 5개뿐이 없더라.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 교육세, 교통에너지. 그럼 5개뿐이 안 배우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국세냐 지방세냐 나올 때가 있죠. 너무 간단해. 여기 봐요. 지방자나 지역자가 있으면 뭐가 된다? 지방세. 5개 중에서 지방세는 몇 개뿐이 없는 거야? 2개. 그럼 일단 목적세가 5개 있다 알면 끝. 이 중에 지방자, 지역자 2개만 지방세야. 그럼 나머지 3개는 지방자, 지역자가 없으니까 뭐가 된다? 국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난이도가 높은 게 이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목적세면서 국세인 것은 또는 목적세면서 지방세인 것은. 근데 지방세는 이름에 지역자나 지방자 힌트가 나오니까 얘는 출제가 안 되겠지. 그럼 뭐가 나올까? 목적세면서 국세인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1. 종부세, 양도소득세.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여러 개 하나 인지세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죠. 농어촌. 그러면 목적세 중에서 하면은 이름에 힌트가 나오더라. 요것만 꼭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세, 국세는 3개.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지방세는 너무 간단해.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더라.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첫째, 국세냐 지방세냐. 2번째, 보통세냐 목적세냐.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들은요 시험 때까지 추가되는 게 없어요. 고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과세 요건 나왔는데 요건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 잘 참으셨어. 첫 시간 제일 힘든 거예요.